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애초 내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집회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현재 인근 학교 11곳은 임시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밤사이 우리나라로 밀려오면서 오늘 전국이 황사에 뒤덮이겠습니다. 인천과 충청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격전지 쿠르스크를 방문해 최대한 빨리 적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인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내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굵직한 2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통상적으로 이틀에서 사흘 전 미리 공지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란히 탄핵 소추됐습니다. 오늘 9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이유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에 앞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습니다. 헌재가 최근 20년 사이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의 선고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어도 2, 3일 전에 선고일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가장 길게 한 대통령에 더해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내일인 금요일에 선고하겠다고 오늘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거리 정치로 세대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삭발에 단식까지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회 인근 인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km 거리를 걸으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한 겁니다. 단식 중이거나 상임위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출동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 안에서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가족 비리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약 100여 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늘 헌재 앞에서 인간띠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에 총력 여론전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내에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 말라며 여당을 견제한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의원들의 단체 행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명이 넘는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릴레이 시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도 60명을 넘겼는데요. 당 지도부와 달리 의원들은 이미 투쟁 모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밤샘 릴레이 시위 두 번째 주자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탄핵 각하 혹은 기각을 주장하며 일부 지지층의 극단 행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청년들은 폭도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감옥형도 마다않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2차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소속 의원 82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헌재 압박 대신 청년과 안보 정책을 챙기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장외 정치 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전 배신이다. 국회에 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도부는 탄핵 선고 전후로 혼란 수습과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개별 의원들의 장외 투쟁은 사실상 허용하면서 민생과 투쟁,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장외 투쟁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까지 겹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경찰에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이라는 제보를 당내 의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사실 그 전에도 요청하고 있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이 대표 테러 암시 글이 올라오며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실제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총선 이후 자체 경호팀을 꾸린 이 대표는 자신의 피습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을 믿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경찰도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제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이 대표에게 방탄복 착용을 건의하고 대책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극도로 강화되는 가운데 테러 위협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남겨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헌재 상공에서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또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 유치원과 학교 11곳이 휴교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 일부 언론사 주변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범죄 등 모든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19일 밤까지 헌재 주변 상공 1.8km 반경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드론을 활용한 테러와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매일같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헌재 인근 학교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재 앞 집회가 과열되면서 헌재 반경 1km 이내의 학교 11곳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분들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해도
뭐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거친 욕설도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다 보면은 몸싸움도 일어나고 막. 또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국회와 여야 당사, 일부 언론사 주변을 차벽 등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극렬 지지자들의 분신 시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이 소화기와 소방포를 지참하도록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선 파출소 직원 등도 동원하는 비상설 부대 운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로 보류됐던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됩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홈플러스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법무부와 공수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문제점을 파고들었는데 이 법무부는 부당한 판결이라면서도 즉시 항고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다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린 판사를 직격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위헌 요소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를 비롯한 수사의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불법 체포, 영장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다음 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며 심 총장 출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앞서 보신 국회 현안 질의에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참석해 대통령 구속 취소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아직도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구속기간의 계산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소결정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돼 있는데 천 처장은 이를 즉시 항고의 필요성을 법원이 이미 언급했던 걸로 풀이한 걸로 보입니다. 천 처장은 아직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즉시 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이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이지만 즉시 항고를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석방 지휘의 이유를 설명했던 검찰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즉시 항고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 석방으로 위헌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선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시간을 벌려는 걸까요? 이 대표가 한 번 더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데 이 여권은 의도적인 시간 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입니다. 지난번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신청했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법 조항에 대해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의도적 시간 벌기라고 지적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만큼 재판부는 선고날에 두 건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공기질이 너무 안 좋죠. 어제부터는 중국발 황사까지 우리나라를 향해 날아오면서 오늘 전국이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인천과 충청에는 이미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출근길엔 스모그까지 유입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도시를 향해 다가옵니다. 황사가 건물을 하나둘 집어삼키고 모래로 뒤덮인 건물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중국을 거쳐 북서풍을 타며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기상청 항공기가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엔 뿌연 띠와 누런 먼지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나흘째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을 요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피부가 약간 이제 좀 따갑다는 느낌이 나서. 서해에 상륙한 황사는 밤사이 남동쪽으로 이동해 이미 인천과 충청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오늘 황사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13일 목요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금요일인 내일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사가 심할 땐 외출을 삼가고 꼭 나가야 한다면 창문을 닫은 뒤 KF80 이상 마스크를 쓰고 나서야 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진 정식 논의가 없다고 밝혔는데 우리 축산업계는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전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만 생산된 것들입니다. 이 기준은 인간 전염 우려까지 나온 광우병이 30개월 이상의 노령소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을 토대로 2008년 정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미 FTA 체결 조건으로 원령 제한 없는 수입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강한 반발 속에 30개월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축산업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 소고기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은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원령 제한 철폐를 위해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 요청이 없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고기 관세가 이제 40%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내년인데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할 예정으로 관세 공세와 함께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한일 양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인 40대 여교사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8살 명재환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48살 명재환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찰은 명재환의 범행이 가정 불화와 직장 생활, 자기 불만으로 쌓인 분노나 스트레스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명재환이 인터넷에서 흉기와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재환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서 살해하면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워서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 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부가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물려주는 총 재산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고정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주변 일부 단지와 함께 최근 1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 아파트를 시가로 물려받았을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재산 분할이 끝난 뒤 개입하려 합니다. 각 가족별로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상속 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해봤습니다. 배우자가 그중 절반을, 자녀 2명이 나머지를 똑같이 5억 원씩 나누면 현행 공제액은 13억 6천만 원이지만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공제액은 10억 원으로 늘고 자녀 1명당 기본 공제액은 5억 원씩 적용돼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그다음에는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 정부는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고 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포함해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또다시 원재료 원산지 표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 낙지볶음의 상품 성분표에 국내산 마늘로 양념을 만든다고 표기된 것과 달리
중국산 마늘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홍보했던 된장 상품에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 위반이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제기된 논란에 더본코리아는 일시적으로 상품 접근을 막은 후 정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홀로 다니던 자폐 아동이 퇴근길 경찰관의 눈썰미로 무사히 귀가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쯤 퇴근버스에 오른 조승희 순경이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하의도 입지 않고 홀로 버스에 타는 한 아동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진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이는 대답 없이 먼 창밖만 바라봤고 조순경은 아이에게 우산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위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급함을 느낀 조순경은 급히 아이를 따라가 보호했고 알고 보니 아이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조순경은 112 신고 후 아이의 목걸이에 적힌 번호로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렸고 다행히 현장으로 달려온 보호자는 경찰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8전 9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계획인데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5, 4, 3, 2, 1, ignition. 스페이스X의 로켓 펠컨 9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부품 이상과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8차례 연기된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Space is just difficult, and I could not be more proud of the team that resolved all of these issues today.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도 여기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스피어-X는 발사 42분 만에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650km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며 지상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관측하기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어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10억 개 천체들을 촬영해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도 만들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우주의 탄생과 외계 생명체의 비밀을 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ich traces out all the emission over the history of the universe from their birth all the way to the present day. 6년간 2,8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해외 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을 거쳐서 이제 발사 성공까지 이루게 돼서 이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피어-X는 시험 가동을 거친 뒤 2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우주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도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격 합의했죠. 그런데 같은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전장을 찾는 등 러시아의 호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달렸고 원하지 않지만 제재도 가능하다며 압박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설전 이후 11일 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해상과 공중 그리고 지상전까지 모두 멈추는 30일 휴전한 제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단했던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каналам они передадут нам дет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ути состоявшихся разговоров в Джинде. Вот сначала мы должны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олучить. 심지어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를 깜짝 방문해 최대한 빨리 적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탱고도 2명이서 쳐야 한다며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It's up to Russia now, but we'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both parties, actually. We can, but I hope it's not going to be necessary. Sure, we can pressure. 휴전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러 제재도 고려하는 듯한 발언인 겁니다. 반면 휴전에 합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광물 협상도 빠르게 끝내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EU와 캐나다가 상호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들을 겨냥한 관세 부과안을 꺼내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전면전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전쟁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발사됐습니다. EU는 총 260억 유로, 우리 돈 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European Union must act to protect consumers and business. The countermeasures we take today are strong but proportionate. 미국산 제품의 상징과도 같은 버번 위스키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도 EU에 타깃이 됐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56%까지 관세율이 오를 전망입니다. EU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2차 보복 관세까지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응수에 나섰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European Union, I want to tell you. And we're going to win that.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트럼프와 상호 관세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캐나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자정부터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건데 기존의 대미 보복 관세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해 컴퓨터와 스포츠 장비도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이 관세 전면전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 관세 부과의 유연성을 갖겠다고도 밝혀 세계 정세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합훈련에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론과 무인 차량, 로봇 같은 무인 무기들이 총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훈련 현장에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무인 드론이 정찰에 나섭니다. 드론이 소총 사격을 통해 적 타깃을 제거하는 사이 무인 차량이 부대원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군의 다목적 군사 로봇은 폭발물 처리를 위한 사전 감지에 나섭니다. 한미연합 대량 살상 무기 WMD 제거 훈련에 양국의 무인 무기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부대는 ISTF와 CWMDTF 간의 연결 및 통합 작전을 실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처럼 다목적 무인 차량을 비롯한 전력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장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결국은 AI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요. 적보다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하고. 우리 군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국방 AI를 시범 적용하고 여기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자 정부가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꿔서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정부 결정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지침대로면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 3개월 단위로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고 나서야 주 64시간 근무가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신에 처음 3개월만 주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이르한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경제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3개월마다 찾아오는 정부 인가 준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과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에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조치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방 안에 가구들이 부서지고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쌓였습니다. 트럭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어찌된 일인 걸까요? 침실 벽은 뻥 뚫렸고 그 주위로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사는 집에 갑작스럽게 차량 한 대가 한밤중에 돌진했는데요. 다행히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지진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트럭에는 두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집을 들이받은 후 곧바로 도망쳤고 경찰이 이들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차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요. 무책임하게 도망간 두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뺏을 뻔했습니다. 독일의 한 동물원에 4개월 전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아기 북극곰인데요. 하얗고 귀여운 북극곰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하얀 아기 북극곰이 종이 상자를 물어뜯으며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엄마 옆에 꼭 붙어 장난도 치고 자리를 잡고 누워 달콤한 낮잠을 잘 준비도 합니다. 아기 곰의 이름은 미카입니다. 야생 북극곰을 보호하고 있는 이 동물원에서 4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미카는 3년 동안 이 동물원에서 엄마 누카와 함께 생활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미카가 잘 적응해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네요. 깊은 호수 속 오래된 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무려 132년 만에 발견된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큰 호수 슈피리어호에서 난파선이 발견됐습니다. 물속 180m 아래에 숨겨져 있던 이 배는 무려 132년 전 침몰한 강철 화물선입니다. 1892년 8월 호수를 가로지르던 배는 악천후를 만났고 침몰하며 탑승자 27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난파선 역사학회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녹슨 배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 가입자의 번호 이동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 이동 상황이나 판매 장려금 같은 정보를 공유했고 그 결과 번호 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는 당시에 존재했던 시장 상황반은 방통위가 운영했던 것이라며 이미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중복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 3천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120만 원으로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보다 6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분양 물량이 대폭 줄었지만 서울 강남에서 신규 분양이 있었던 탓인데 건축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앞으로도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여 13곳에 과징금 8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가지고 매도 주문을 내거나 대여 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상시 검사가 이뤄져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겨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MBN 현역가왕2 톱7이 결승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국가대표 가왕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콘서트에 나섭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200만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현역가왕2. 2대 가왕으로 선정된 박서진은 예선 심사 없이 중간 합류했던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큰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되냐,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은 우승 상금은 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1라운드 9연승에도 최종 3위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안겼던 에녹은 지금의 결과에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1등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너무 후회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국가대표로 거듭난 7위는 다가올 일본과의 대결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해보는 어떤 저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무대 다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고. 국가대표 가왕들은 다음 달 18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젠 의대 학장들이 나서서 마지막 기회라며 시한을 정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재적이나 유급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협박이라고 일축했는데 의정 갈등이 해법 없이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연세대 의대가 먼저 나서 오는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의과대학들이 잇따라 복학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는 21일, 서울대 의대는 27일, 차이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31일을 불이익을 피할 최종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불이익은 재적 또는 유급입니다. 학칙에 따라 등록한 뒤 휴학을 하면 유급 조치, 아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한 차례 유급했던 의대생은 이번에 유급 조치를 받을 경우 재적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을 방해할 경우 학습권 침해 행위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학장의 강약 약강,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영명 협의회도 의정 갈등 해법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학생들 돌아오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듣는다 해도 파행은 여전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신입생들은 교양 과목만 한두 과목 듣는 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츰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을 뒤덮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세종, 충남과 충북은 종일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출근길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3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